두 번째 특징주 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는 ABL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대장 주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와 이제 3.8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뇌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BBB라고 하죠. 혈액 뇌 장벽에 맞춰서 이 약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좀 난제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ABL 바이오의 플랫폼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랩바디 B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출하게 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대 3.8조 원, 특히 이제 선급금만 하더라도 585억 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로 아마 인계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175%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한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더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BL 바이오의 가치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현금성 자산이 이미 1,300억 원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무 부담을 축소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선급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식이 되는 만큼 지금 투자 여력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그랩바디 B뿐만이 아니라 또 이 항암제에 사용이 되는 그랩바디 T도 역시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R&D 비용에 대한 여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DC이잖아요. 근데 이 ADC 파이프라인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재료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적응증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만 치료제는 가장 핫한 재료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추가적인 모멘텀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BL 바이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호재성 재료와 함께 단숨에 상한가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돌파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우리가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올라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도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만들어 왔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간 만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기술 수출을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아직까지 충분한 거래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상방 더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상한가를 간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추가적인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오늘 두 종목 있는데요. 두 종목 한 번에 가볼까요? 신흥 SSC, 우리 수익은 23% 넘어갔고요. 유한양행 오늘 굉장히 잘 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두 종목은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아카데미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 기법까지 인생을 바꾸는 금융 투자 교육. 딜사이트 S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자,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제가 ESS, 직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지금 재차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반도체든 제약바이오든 지금 뭐 2차 전지가 됐든 저는 눌림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일부 뺏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순환매 가능성이 저는
상승하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와의 관계성 그리고 흑자 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한양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유한양행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6%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 돌파 시도하는 자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렉나자를 통해서 이제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모멘텀으로 가져가 보자. 그래서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렉나자를 개발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스코텍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또 유한양행이 비교적 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목표가 14만 5천 원 그대로 유지하고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실시간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마찬가지로 공유방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대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종목 AS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으로 오세요. 자, 오늘의 히든카드를 이제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인가요? 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메인 재료라고 한다면은 이 전립선암과 관련된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테라노스틱스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립선암 이 진단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국내 임상 3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품목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 품목 허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료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모멘텀, 슈팅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제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2상까지는 완료를 했고 이제 3상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해놨는데 지난 9월에 임상 3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단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임상 1상을 완료한 상태고요. 또 특히나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 이전도 완료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기대감이 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승인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또 국내 조건부 허가까지도 신청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앞당겨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임상 2A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가 좀 좋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상한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 1위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치료제 대비해서 더 좋은 효율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 대비해서 절반의 용량으로 비슷한 유효성을 좀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상만 잘 만들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기술 이전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뇌신경 질환 치료제 치료제가 아니죠. 진단제까지도 이제 개발을 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파킨슨병 진단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진단제까지도, 개발을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ABL 바이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이 뇌신경 질환에 대한 치료제,
포문을 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진단제까지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 이전에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굳이 받아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치료가 가능해지는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진단에 대한 가능성도 혹은 이제 사용량도 더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돌파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부분은 제가 공유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정보방 오셔서 오늘의 종목 꼭 챙겨가세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